가휘지사 물출조보. 숨겨야 될 일들은 조보해내지 말라. 광해 8년 광해군 일기의 이야기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재미있고 유익하며 인상적인 두둥 긍정의 힘으로 응원합니다. 웅플릭스 오리지널 걔 아무도 없느냐? 이번 이야기 광해로 찾아왔습니다. 걔 아무도 없느냐? 아니 웅플릭스를 기다린 자가 아무도 없단 말이냐? 걔 아무도 없느냐? 환호하거라, 소리를 지르거라 라고 해주셔야 제가 또 열심히 하지요. 아무튼 정말 오랜만에 인사를 이렇게 드려봅니다. 조금 기다리셨지요. 아무튼 제가 이제 한동안 이제 웅플릭스를 못 찍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안 찍는 건 아니고 못 찍고 있었습니다. 저의 생활을 아시는 분들 또는 저와 함께 현장 강의를 하시는 분들은 제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아요.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 바쁜 와중에 그림도 그렸고요. 이야기도 이제 편집을 했고요. 제가 직접 PPT 다 만드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저한테 애정 어린 이야기로 정말 기분 좋게 얘기해 줍니다. 기분 나쁘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가 실제 게시판 또는 인스타 DM 등등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응쌤, 응프로 언제 나와요? 그러면서 초심을 잃으시면 아니 되옵니다. 초심 어디 가셨습니까? 아니 왜 안 나옵니까? 뭐 이런 거. 또는 올해는 안 하시는 건가요? 저희를 버리신 건가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거짓말 같지만 진짜 그런 글들이 찾아옵니다. 제가 안 하고 싶어서 안 한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시간 쪼개가지고 만들어서 이제서야 찾아온 겁니다. 해서 이제 여러분들께 제가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 오래 기다리신 분들 그리고 기다려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 드리면서 여기서 사과가 나올 줄 알았죠? 아이 그런 거 안 해요. 아재 개그잖아요. 그래서 저의 건강보다는 웅플릭스를 더 원하시니까 제가 저를 갈아 넣어서 올 한 해 더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뵙고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제, 광해입니다. 자, 영화 광해에 대한 포스터를 가지고 왔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 지난 캐스트도 제가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제가 그림을 직접 그리거든요. 진짜로. 제가 아이패드가 2개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혹시 아세요? 앞에 웅플릭스 보셨어요?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업무용으로 들고 다니는 게 하나 있고요. 하나는 집에 좀 예전 거. 근데 그거는 진짜 그림용입니다. 그림용. 그래서 2개를 쓰는데 제가 급할 때는 여기 와서 막 직접 그리기도 해요. 집에서 그렸는데 그걸 놓고 왔네? 그럼 여기서 그리거든. 항상 들고 다니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에이 선생님 이거 그림 어떻게 선생님이 직접 그려요? 애들 시켜가지고 그린 다음에 선생님이 했다고 뻥치는 거죠? 제가 지금 어느 안전이라고 거짓을 논하겠습니까?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학생들 앞에서 거짓을 얘기하면 그건 진짜 자격 없는 거잖아. 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나 학교에서부터 이렇게 지금 10몇 년 동안 지금 교직에 있는데 강사지만 아무튼 제가 계속 집에 있는 그림 그리는 아이패드는 다음 시간에 갖고 올게. 이건 지금 업무용이거든. 여기서 쓰는 거 보여줄게. 잘 안 보여도 괜찮습니다. 혹시 보이세요? 근데 이게 뭐냐면 월드컵 때 그림이야. 알아? 제가 월드컵 찍었던 거 알아요? 2000년 월드컵 짝짝짝짝짝 대한민국 아세요? 그때는 얘들아 잘 봐. 제가 눈, 코, 입을 못 그렸어. 이 토티거든. 박지성이랑 이렇게 봐봐 히딩크인데 눈을 못 그렸어요. 왜냐면 그림 실력이 처참했거든요. 근데 잘 보세요. 다 제가 그린 겁니다. 직접 그리면서 봐봐. 이거 사인도 내가 직접 그렸잖아. 사인도. 이거 토니캐스트에 나오는 거죠. 다 직접 그린 겁니다. 그렸고 눈을 못 그리다가 어느 순간 점점 실력이 늘어. 보세요. 쭉 올라가다 보면 이제 실력이 늘기 시작하죠. 직접 그리는 겁니다. 진짜로. 살아있는 역사야 얘들아. 내가 그림 실력이 점점 늘고 있는 게 보이죠. 누구야? 이거 누굽니까? 마조둥. 이건 누굽니까? 장제스. 그죠? 장제스. 직접 다 그리고 있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최근에 어떤 러일 전쟁. 즉 집에 있는 아이패드로 대체로 그리는데 빠진 것들 여기서 그리는 거예요. 직접 다 그립니다. 부탁인데 저 진짜 노력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조금 오해해서 선생님 다 이렇게 시켜놓고 아닙니다. 그런 거면 제가 얘기를 해요. 나 그림 조교 구했어. 자랑할 수 있을 때 제가 자랑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직접 다 하나하나 그리는 겁니다. 저는 이제 레이어를 쓸 줄 알아서 이렇게 그림 그려놓고 그 위에 이제 요것도 할 수 있어요. 기가 막히죠? 광고 1분 30초짜리 보고 브러쉬를 다 쓰는 겁니다. 어쨌든 서론이 길었죠? 이렇게 해서 이제 영화 이야기를 먼저 한번 해볼게요. 영화 광해는 2012년 9월 달에 개봉을 했습니다. 보니까 관객이 1232만 명. 기가 막히죠? 볼만합니다. 되게 재밌거든요. 평점이 9.26이에요. 굉장히 높은 거거든.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광해를 이야기할 때 우리 현장에서 아이들한테 물어봅니다. 자, 영화 광해 봤다 손? 우리 아이들이 절반도 손을 안 들어요. 물론 너무 옛날 영화긴 하죠. 그죠? 너무 옛날 영화긴 한데
근데 우리 아이들이 요즘에는 영화를 풀로 잘 안 보고 1.25배속으로 보거나 아니면은 둥두둥둥둥인가? 뭐 그런 거 뭐 그 지리는 무비 뭐 그런 게 있다면서요. 뭐 그런 걸로 많이 보시더라고요. 뭐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 걸 보셔도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영화를 볼 거면 여기는 추창민 감독 그리고 이병헌 씨, 류승용 씨 등등의 이제 배우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이 감독이 의도했던 그 호흡 그대로 연기하는 배우들의 호흡 그대로 따라가서 보기를 추천하는 사람이야. 저는 그렇게 추천합니다. 그래서 제가 영화를 많이 보는 사람은 아닌데 이런 것들은 한 번쯤 보셔도 괜찮은 영화다라고 소개를 드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영화 배급사로부터 뒷광고 없습니다. 제발 좀 광고 좀 주세요. 그냥 무료로 할게. 보고 계십니까? 관계자들? 왜 안 주십니까? 잘할 수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영화를 소개하고 실제 그럼 역사 인물의 광해에 대한 얘기를 한번 보자고요. 광해. 자, 이름은 이혼입니다. 이혼이 이혼한다 그런 건 아니야. 이름이 이혼이고 실제 조선의 15대 국왕으로 1608년에 즉위했습니다. 그리고 인조 반정으로 쫓겨났죠. 자, 별명은 폐주입니다. 왜요? 쫓겨났으니까 폐위되었다. 이제 폐주 이렇게 불러요. 자, 주요 업적으로 대동법과 중리배교가 우리 교육과정에 나와서 요거 두 개만 제가 일단 넣어놨습니다. 이것 외에도 광해에 대한 주요 업적 잘한 것도 있고요. 못한 것도 있습니다. 여러저러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럼 여러분께 물어볼게. 광해는 폭군이 맞습니까? 엄청난 옥사를 일으켰죠. 나중에 폐모살제 막 개축옥사 해가지고 막 영창대군 죽이고 막 증살하잖아. 이목대비 폐위시키고. 그럼 물어볼게. 광해가 폭군입니까? 아니에요? 물어봅시다. 광해는 재평가가 시급한 성군이에요? 잘 모르겠지요. 요 이야기는 차후로 미뤄둡시다.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되 제가 양쪽의 입장에서 관련된 이야기를 지금부터 풀어볼 겁니다. 다만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막 이렇게 어려운 얘기하면 애들이 재미없어 이럴까봐 영화 이야기를 조금 가지고 왔습니다. 영화 광해 직접 쓴 글씨입니다. 해서 영화 예를 볼게요. 그 영화의 첫 장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거는 우리 AI님께서 그려주셨어요. 자, 광해군 8년 영모의 소문이 흉흉하니 임금께서 은밀히 이르다. 닮은 자를 구하라. 해가 저물면 편전에 머물게 할 것이다. 이러면서 닮은 사람을 구하래요. 그러면서 이제 장면이 전환되고 누가 나온다? 이병헌 씨가 나옵니다. 광해 역할. 제가 초반에만 이렇게 이름을 써드립니다. 누군지 보라고. 이병헌 씨죠? 누가 봐도 이병헌 씨 아닙니까? 아니 그렇잖아. 그래서 광해가 화가 났어요. 막 화가 나서 이러고서 마시거라. 마시라 하였다. 마시거라. 전하 마시지 않고 무엇하느냐! 막 이렇게 소리 질러.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죽여주시옵소서 막 그럽니다. 알고 보니 은수저가 있었거든요. 은수저가 까맣게 변합니다. 독이 있다는 거잖아. 그 독이 있었다. 즉 수라상을 올렸는데 그 김이나인이 이게 먹어보잖아요. 근데 은수저를 담궜는데 은수가 까맣게 이게 날 지금 독살시키려고 했구나. 마시거라.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이렇게. 그때 그 당시 도승지라고 그 영화에선 도승지로 나옵니다. 허균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실존 인물입니다. 허균이 와가지고 무슨 일이냐 상황 파악을 하는 거지. 그러면서 막 화가 난 광해를 말립니다. 주변을 살피셔야 하옵니다. 보는 눈이 많사옵니다. 그랬더니 그대는 어찌 편전만 지키라는 것이오. 화가 많이 났어. 엄청 지금 폭군의 모습이 막 나옵니다. 그랬더니 그것이야말로 저들이 원하는 바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리 가까이. 광해가 얘기하죠. 이리 가까이 오시오. 하면서 이 허균한테 물어봅니다. 어찌 되었어? 내 일전에 일렀던 걸 어찌 하고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그랬더니 송구하오나 아직 아직 못했대. 뭔진 모르겠으나 아직 못했대요. 똑같이 생긴 자로 아무도 믿을 수 없어. 똑같이 생긴 자로 구해오시오. 라고 시킨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뜨잉 똑같이 생긴 자 생각하고 이제 가는 거죠. 어디로? 저작거리 막 수소문 합니다. 왕이랑 닮은 자를 구하는 거잖아. 딱 갔더니 저작거리에서 만담꾼이로 하선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그냥 제가 처음에 등장을 이렇게 하선이라 쓰는 거야. 만담꾼이 뭐야? 나 같은 사람. 입 터는 사람. 그렇게 해서 미안해. 이야기 잘하는 사람. 재미있게 이야기하는 사람. 모여보시오. 내 광해 이야기를 해주겠소. 그럼 사람 쫙 모여있는 거야. 그럼 내가 이런 사람이죠. 응? 이렇게 나옵니다. 등등등등등등 이리 오거라 하면서 연극 같은 걸 하는 겁니다. 왕의 흉내를 내고 술집에서 기생방에서 막 기생들 끼고 노는 막 그런 데서 얘가 만담꾼이니까 왕의 역할을 하면서 막 둥둥둥 이러고 있는 겁니다. 어디 보자 이러면서 거기서 연극하고 노는 겁니다. 그런데 찾았네요. 그래서 이제 허균이 이 자를 딱 보자마자 얼굴이 이렇게 생겼잖아. 또잉 누구 닮은 것 같은데. 그 머릿속에 생각합니다. 또잉 누구지? 우리 전화인데.
얘구나 해서 이 하선이라는 자를 이제 그 도부장을 시켜가지고, 즉 그 경호실을 시켜가지고 뭐라고 한다? 이제 부르죠. 잠시 후 전하를 뵈러 갈 것이다. 준비시키거라 해서 궁으로 데려갑니다. 왕이 자기랑 닮은 사람을 데리고 오래매. 뭐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씌우고 데려갑니다. 데려가서 어디 만났다? 이제 궁궐에 나오죠. 여기 서 있는 자가 광해고요. 엎드려 있는 자가 하선입니다. 즉 만담꾼 하선. 그리고 여기가 광해야. 그럼 광해가 딱 보고 나서 왕 앞이니까 엎드려 있겠죠. 이러고 있는 거야. 왕 앞이니까 왕조 국가에서. 그랬더니 고개를 들거라. 고개를 듭니다. 고개를 들었더니 어떻게 됐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병헌 씨랑 이병헌 씨인데 여기는 광해고 여기는 하선이야. 잘 그렸다고 박수쳐. 그래서 딱 보면서 이렇게 돌려봅니다. 보면서 웃어요. 그러면서 마음에 드는 거지. 왜 똑같이 생겼으니까.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걸? 아, 이놈 진짜 나랑 똑같은데. 그럼 제가 이렇게 생각하죠. 당연하지. 1인 2역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라에 먹어라. 걔 아무도 없느냐? 예, 전하. 나라 알아지 않았느냐? 예, 전하. 그때 뭐라고 했다고? 이놈! 아는 말이 그것밖에 없더냐? 라고 하니 아래옵기 송구하오나 하고 이제 쓱 일어나죠. 쓱 일어납니다. 이야기 만담꾼이었으니까 쓱 일어나서 뭐라고 했다? 나라에 먹어라. 걔 아무도 없느냐? 나라 알아지 않았느냐? 이놈! 아는 말이 그것밖에 없더냐? 이렇게 따라하는데 목소리가 똑같은 거예요. 그때 뭐라고 했다? 제법이구나. 그럴 수밖에. 1인 2역인데 똑같지 뭘. 근데 이병헌 씨는 연기의 신입니다. 진짜 연기 잘하죠. 아니 뭐 그 분의 이제 뭐 그 사생활이 이런 거 잘 모르겠습니다만 연기 잘하잖아요. 목소리, 눈빛으로 같은 1인 2역인데 두 사람이 정확하게 구별이 가능합니다. 기가 막혀요. 어쨌든 아는 말이 그것밖에 없더냐? 따라했더니 마음에 드는 겁니다. 그래, 제법이구나. 하고 나서 여기 있는 하선을 이제 잠깐 앉혀놓고 광해는 지금 궁궐을 떠나고 싶은 거잖아. 정치에 질려 있으니까. 그 내용은 나중에 뒤에 가서 봅시다. 그래서 이제 광해입니다. 그럼 인생이 좀 세죠. 나 대신 왕 노릇 좀 하고 있어라. 이렇게 말은 안 하지만 그 상황이 그렇다는 거야. 그리고 본인은 여인의 품으로 가는 거죠. 그럼 속으로 뭐라고 했을까? 나 지금 꼭두각시 앉혀놓고 너 지금 여인의 품... 잘못 봤어요. 신발이라고 쓴 겁니다. 신발... 그래도 돈 받고 하는 건데 뭘. 그래서 돈 받고 하는 거니까 잠깐 앉아있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던 며칠 뒤에 어떤 일이 있었다? 광해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 여인 품에서 이제 뭐 잠을 자고 돌아와서 막 얘기를 듣는데 주겸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막 이렇게 총 쏘고 빵 이거 하고 있거든. 거기서 옆에서 이제 그 도승지 허균이 있는 거죠. 뭐라? 주겸이라. 그러하옵니다. 주겸이 철의 성분이라 은수조의 색을 변색해 했답니다. 우리 첫 장면 봤죠? 앞에. 응? 은수조가 변했잖아. 막 까맣게 변했더니 독 아니냐 막 이렇게 조사를 했더니 그게 아니고 주겸을 썼기 때문에. 근데 그 주겸이 철의 성분이랍니다. 페. 철의 성분 어떻게 하지? 난 전혀 모르겠는데. 자, 이과 친구들 도와주십시오. 왜 철의 성분이 주겸이랑 만나면 왜 까맣게 변합니까? 나 문과라 전혀 모르거든. FE, 빼밖에 몰라요. 아셨죠? 도와주세요. 댓글. 자, 그래서 허균이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주겸 얘기하다가 송구하오나 진주부사 유정호는 절대로 반역을 일으킬 자가 아니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정호가 누구냐면 뭐 영화를 보신 분 알겠지만 광해의 와이프 중전마마의 오랍입니다. 그 외척이지 외척. 그죠? 해서 처남인 거예요. 처의 남. 처남인데 유정호가 이제 반역을 일으킨다는 고변이 들어와서 지금 체포가 되어 있는 상황이야.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허균이 봤을 때는 이 유정호는 반역을 일으킬 자가 아닌데 정치적인 논리에 따라서 저들이 지금 모함을 했다는 거지. 고변을 해가지고 잡아놨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인상이 강한 진짜 광해. 하선 말고 광해가 지금 인상이 강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만. 나도 알고 있어. 유정호야말로 충신이지. 당직한 내 처남, 와이프의 이제 오라비.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정호 정도는 내어줘야 저들도 나를 믿을 거 아니오. 즉 정치라고 하는 건 뒤에도 나오지만 하나를 내어주고 하나를 받고 이렇게 해서 이거를 양보하면 이거를 받고 약간 이런 건가 보지요. 나는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답니다. 해서 유정호 정도를 내어줘야 그 대신들이 광해를 싫어하는 대신들이 나를 좀 믿어줄 거 아니오. 그러니까 이제 안타까운 거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 갑자기 광해가 쓰러집니다.
침 맞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얘들아, 이게 그냥 머리카락이 아니고, 침 꼽아놓은 거야, 침 꼽아놓은 거야. 가슴에 흉터 있죠? 이 흉터입니다. 총 타는 흔적이 있어요, 여기 왼쪽 가슴에. 그래서 지금 이게 다 침을 맞고 있어. 쓰러졌어, 왕께서.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났죠. 근데 이 사실을 측근들만, 이제 굉장히 소수만, 그래서 넷이 어떤 상선과 여기는 허균만 알게 됩니다. 뒤에 나와요. 어쨌든 쓰러졌어요. 큰일 났지. 그래서 이제 어이가 부릅니다. 도승지를 불러요. 허균을. 그래서 어이가 진맥을 하고 침을 놓으면서 어이가 없네 진짜. 나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네. 그 어이가 얘기하길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허균한테 독인 듯 하옵니다. 왜 웃어요? 어이없어요? 아무튼 어이 있는데 여기. 미안합니다. 자, 독인 듯 하옵니다. 그러면서 회복은 할 수 있는 것이오. 지금은 아무것도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국난에 대비해야 할 듯 하옵니다. 무슨 얘기야? 왕이 죽을 수도 있다는 소리야. 왕조국가에서 왕이 독살될 수 있다는 소리에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진짜로. 왕조국가인데 국난에 대비해야 할 듯 하옵니다. 엄청 심각한 겁니다. 이거를 지금 그래서 엄청 고민하던 허균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 사실을 누가 알고 있어? 했더니 이제 어이가 말하기를 아직 조내관, 좀 이따 나옵니다. 상선 나와요. 조내관과 저만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허균이 생각하다가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부터는 내 말은 모든 책임은 내가 질 것이오. 해놓고 뭐라고 얘기했다? 닮은 하선이 있었잖아. 하선을 왕 노릇 시켜놓고 어떻게든 광해를 살려내시오. 어떻게든 광해의 독을 빼내서 살려내시오. 그 살려내는 치료하는 동안에 하선이라고 했던 누구? 광대. 아까 봤죠? 이 광대를 왕으로 세워놓는 거야. 이렇게 하겠다는 거지 허균의 아이디어인 겁니다. 대신에 이 사실이 아무도 세워나가면 안 돼. 어디도 세워나가면 안 됩니다. 해서 이렇게 해서 하선이 결국 왕으로 변장을 하네요. 왜냐면 한번 해봤거든. 닮았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왕 노릇을 하는 겁니다. 왕 노릇. 왕은 아닌데 왕 노릇을 하는 거야. 해서 궁궐에 대한 뭐 예의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저작거리 만담꾼인데 잘 모르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제 목소리가 아파서 목감기가 걸려서 곧불이라고 하죠. 인후통이 너무 심해서 말은 못한다. 이렇게 일단 밑밥을 깔아놓고 허균이. 그리고 최대한 말을 하지 않게끔. 그리고 궁금한 게 있으면 상선을 불러서 조용히 물어보라고 시킵니다. 즉 궁궐 내에서 누구와도 말을 섞지 말고 그냥 앉아만 있으라는 거야. 잠깐 동안. 왜? 광해가 치료받고 있으니까. 그럼 광해가 살아나면은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잠깐 동안 앉아있는 그냥 대역인 겁니다. 이런 상황인데 조내관이 누구냐? 요 분입니다. 상선이라 부르죠. 내시 중에 짱. 내시의 짱입니다. 그래서 조내관, 상선인데 이분 누군지 알아요? 이분이 이제 장광 배우님이신데 저 이분 실제로 봤습니다. 한참 얘들아 도간이라는 영화 알아요? 피님 아세요? 피님 아세요. 우리 아이들은 모를 거예요. 2011년인가 2010년인가 되게 옛날 영화인데 그 도가니에서 교장 선생님이었는데 되게 좀 안 좋은 이미지였거든. 근데 그 영화를 보고 내가 뭐 어떻게 연기를 저렇게 치고 그렇게 잘해 이렇게 되게 그랬는데 그 영화 보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서울에 어디 내가 그냥 카페를 갔어요. 그냥 카페. 뭐 어딘지도 몰라. 그래서 그냥 카페 갔는데 옆에 뭐 이렇게 북적북적해. 그냥 뭐 인터뷰하는 느낌인 거야. 그러니까 한 분 앉아 계시고 그 앞에 어떤 여성분 계시고 누가 이렇게 뭐 쓰는 카메라 있는 거 말고. 근데 너무 인자한 웃음을 짓고 있는 사람끼리 누구지 봤더니 도가니 교장 선생님이야. 도가니 교장 선생님. 연기 되게 잘해요. 실제로 되게 선하신 분이래요. 되게 좋으신 분이랍니다. 어쨌든 실제로 봤다고 자랑하는 거야. 자, 상선 조내관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궁금하면 조내관한테 물어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이병헌 씨, 즉 하선입니다. 만났건 하선이 조내관한테 물어봅니다. 나 좀 보시오. 나 좀 말해봐. 좀 보시오. 막 이렇게 불러. 가가지고 갔는데 사실 내가 지금 효과음 너무 좋았어? 한 번 더 해줘? 너무 적나라해? 냄새. 지금 못이 똥이 말이 없어. 아니 생각해봐. 갇혀있는 거잖아 지금. 아니 얘는 지금 어디 가서 뭐 움직이질 못하잖아요. 왕이 아닌데 왕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그 이틀 동안 측간을 못 찾았대. 나 똥을 너무 몹시 또 냄새 나는 거지. 근데 엉덩이 사진을 이 그림을 찾다 보니까 너무 적나라하게 나와가지고 사실 내가 지금 몹시 똥이 너무 말이 없어. 그럼 그랬더니 하선이 여기서 뭐라고 했다? 그러니까 하선한테 이제 조내관이 이렇게 얘기하죠.
다음부터는 매화틀을 드리라 하십시오. 했더니 되게 차분하게 말했거든. 지금 당장, 지금 당장 들라 하시오. 매화틀 들고 옵니다. 누가? 궁녀들이. 그래서 이제 하선이죠. 이병헌 씨, 가짜 왕. 이렇게, 와. 그랬더니 여기 궁녀가 와서, 요게 뭐다? 요게 매화틀입니다. 매화틀이 뭐야? 왕을 위한 화장실. 이게 변기통이에요, 변기통. 그냥 약간 요강보다 좀 더 고급스럽게. 그래서 저도 이게 찾아봤거든, 매화틀. 근데 근데 그 찾아본 걸 제가, 그 변기를 제가 그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네모난 거에 거기다 이렇게 비단 같은 거 씌워놓고요. 거기 위에 천도 깔아놓고 막 그래요. 고급스러워. 근데 왕만 그런 거 쓰지 우리는 요강 썼지. 옛날에. 암튼 그래서 매화틀을 들라라. 이게 매화틀 이제 똥 싸는 곳입니다. 그냥 요강 같은 거예요. 여기 구멍 있죠? 여기 구멍에 똥 싸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그래서 매화틀이 들어왔어. 그러면서 이제 엎드려 있으니까 나갈 거라. 그것도 안 나가. 이러고 있어. 뭐 하느냐? 안 나가 뭐 하느냐? 나가라고. 똥마냐. 좀 나가라고. 또 살라니까. 여기까지만 먹고 끊으려고 그랬지. 효과는 너무 좋아요. 똥 싸. 아니, 당연, 똥 안 싸는 사람이 어딨어요. 똥을 쌌어요. 똥 싸면서 이렇게 딱, 이렇게 바지 내리고 있잖아. 하고 있더니 갑자기 여기서 궁녀들이 엎드려가지고 뭐라고 했다? 경아드리옵니다. 그들이 갑자기 확 문이 열려요. 뒤에 문이 딱 열리더니 여기서 쫙 다 엎드려가지고 뭐라고 했다? 경아드리옵니다. 경아드리옵니다. 아니 똥 싸는 거 다 지켜보고 그 소리 듣고 냄새 나는 거 경아드리옵니다. 이러고 있는 거야.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 진짜로. 그리고 나서 여기는 요 여인이 지금 못 이고 있어. 수건 들고 있잖아요. 물론 제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았으면 요 여인이 여기서부터 걸어오는 걸 3컷 정도 그리면 좋지만 또 그렇게까지는 그림 조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조금 이해를 해주세요. 걸어옵니다. 이렇게 걸어와 했더니 이병헌 씨가 하선이 뭐 하는 거냐? 전하 오지마 오지 말라고! 죽여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왜 죽여! 똥 닦아주러 오는 거예요. 왕이 똥을 직접 안 닦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합시다. 이거 분명히 저녁 시간에 볼 텐데, 응? 저녁 먹으면서 맨날 나한테 밥 친구라고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응쌤 덕분에 제가 밥 친구가 생겼어요. 응프리스 밥 친구야. 밥 먹을 때 미안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매화틀에 응가도 한번 해보고. 자, 그러면서 상참이라고 합니다. 콩나물 대가리라고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하죠? 대신들. 쯔나 하는 그 콩나물 대가리라고 합니다. 저는 표현을 그렇게 해요. 이제 앉아있는 거야. 여기서 이제 상참이라고 하는, 즉, 대신들을 모아놓고 이제 회의하는 겁니다. 정책에 대한 어떤 명령을 내리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듣고 결정하는 거예요. 고관 대작들 딱 모여서 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이병헌 씨가 앉아있는 거지. 하선이 앉아있는 거야. 거기서 이제 상참을 시작합니다. 아침 회의라고 합시다. 그래서 이병헌이 이제 만담권 하선이가 딱 이렇게 교지를 읽어야 되는데, 교지가 비어있네. 딱 보고 이거 하도록 하라. 이대로 하도록 하라. 이렇게 하도록 하라. 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비어있는 거야. 어떡하지? 그래서 허균이 대신 읽습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있는 것처럼 하고 읽는 척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하께서 말씀하시기를 호판, 경은 폐지한 대동법을 다시 살릴 법안을 마련해 오라. 호판은 얘들아 호조판서, 재정을 담당하는 호조입니다. 호조판서. 재정 담당하는 장관이야. 그래서 장관, 이리 나와봐. 너 대동법 실시할 방안을 다시 마련해와. 그리고 진주부사 유정호의 죄를 더 이상 묻지 않겠다. 아까 나왔죠. 유정호를 내어줘야 저들도 나를 믿을 거 아니오. 그러니까 유정호의 죄를 더 이상 묻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딱 교지를 대신 낭독합니다. 그래서 신하들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하고 이제 끝났어. 그랬거든. 중요한 건 이렇게 끝나고 난 이후에 제가 이제 장면을 다 그려오지 않게 우리 영화 보는 거 아닙니다. 그냥 상황만 설명하는 거야. 여기 있는 대신들이 와가지고 아무리 생각해도 대동법을 다시 실시하라니 이거 왕이 미친 거 아니오? 아니 대동법을 지금 당장 하라니 막 뭐라 해. 그래서 1대1로 찾아가서 이제 뭐라고 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하들이 가가지고 전하 이거 이러해서 대동법은 아니 되어주라옵니다. 폐지를 권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광희는 지금 허수아비 역할이잖아. 하선이잖아. 경들의 뜻대로 하시오. 다음 유정호에 대한 추국정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뭐지? 잘 몰라. 어떻게 알겠어? 경들의 뜻대로 하시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단이 벌어집니다.
자, 이게 이렇게 그리면은 이병헌 씨는 보이지만 저게 누군지 잘 모를까봐 밑에 써줄게. 여기가 허균이고요. 여기가 하선이에요, 지금. 근데 허균이 왕이 앉는 자리에 앉아있고요. 하선이 그 밑에 앉아있습니다. 왜요? 얘는 진짜 왕이 아니니까. 그지? 이렇게 앉아있는데 허균이 자기가 없을 때 여기 있는 이 하선이가 이제 막 처리했던 문서를 보는 거야. 문서 딱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대동법 상정을 폐지하라 하셨습니까? 얘기해요. 처음에는 하대하다가 궁궐 내선 듣는 귀가 많고 보는 눈이 많으니까 이제 하대하라고 하는 거야. 존대하고 하대하는 겁니다. 그 궁궐 안에서는. 아니, 상정을 폐지하라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도승지가 그러지 않았소. 윤대할 때, 즉 신하들을 직접 이렇게 윤대할 때는 대신들이 뭐라 하든 그냥 경의 뜻대로 하시오. 그렇게 하라면서요. 그래서 그냥 그래, 경의 뜻대로 하시오. 경의 뜻대로 하시오. 그렇게 했다는 거야. 그러고 나서 아니, 유정호의 구문도 허하신 겁니까? 그랬더니 여기서 이병헌 씨가 뭐 먹으면서 그것은 아니요. 구문을 한다길래 내 추국청을 설치한다길래 그건 내가 그렇게 하도록 했어. 그게 그 말입니다. 추국청이 뭐야? 말 그대로 국문하는 곳이야. 왕이 직접 가가지고 고문하면서 뭐라고 해? 드러내는 거죠. 증인을 신문하는 겁니다. 엄청 막 의금부에서요. 막 엄청 막 고문 많이 하고 막 되게 잔인한 거. 추국청을 설치하라 한다길래 내 그러라고 했어. 그 말이 그 말입니다. 막 뭐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엄청 막 혼나는 거야, 하선이가. 그러면서 얘기하지. 당상한 회의를 준비하겠습니다. 대등법 상정을 다시 한다 하십시오. 그랬더니 대등법이 뭔지 모르잖아, 하선은. 모르잖아요. 잘 모르잖아. 그래서 아니 하랬다가 말했다가 그거 대체 왜 그래야 하는 거요? 물어봤어. 그때 얘기하지. 하나를 내어주고 하나를 받는 것. 정치란 그런 것입니다. 진짜 그래요?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하나만 내어주고 두 개 받으면 안 되는 건가? 아무튼 하나를 내어주고 하나를 받는 것. 정치란 그런 것입니다. 라고 하니까 아니 글쎄 뭘 주고 받는지 내 그 정도는 알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좀 알려주든가. 뭐 이렇게 했다? 화를 내고 막 나가요. 으유 하고 나가요. 이 도승지 허균이 나갑니다. 그랬더니 여기서 이제 하선이 나한테 말이야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야. 나도 말이야. 상선은 아시오? 상선 아까 봤죠? 존해간 상선은 아시오? 아니 호패법이니 대동법이니 왜 이리도 난리인 거요? 물어보니까 여기서 딱 나와서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됐어. 내가 알아서 뭐해. 어차피 뭐 시키는 대로 그냥 하면 되지 뭐. 됐어. 몰라. 요 말 끝나자마자 여기서 상선이 얘기하죠. 뭐라고요? 허나 그와 관련된 서책을 찾을 수는 있어옵니다. 즉 네가 읽어봐 궁금하면 약간 이런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약간 이게 사극에서 나오는 말이라서 그렇긴 한데 조선시대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 그러니까 망한 나라, 일제강점기를 맞이한 나라, 약간 좀 유약했던 나라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말 표현 같은 거 보면 물론 영화입니다만 실제 그 당시 선비들이나 어떤 유학자들이 말하는 거 보면 조금 멋있죠. 애둘러서 말하지만 뭔가 뜻이 담겨있는 이런 것도 좀 있습니다. 어쨌든 관련된 서책을 찾을 수는 있어옵니다. 해서 그 서책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공부하는 겁니다. 도서관 가서 공부해요. 아니 호패법 여기 호패법 나왔죠? 호패법. 아니 호패를 차면 신문 확인도 쉽고 조세를 셈하는 것도 쉬우니 다 좋은 거 아니요? 왜 호패를 하자 말자 뭐 이렇게 말이 많은 거요? 호패가 뭐야? 이따가 나와. 허리 차고 다니는 거 이거. 신분증.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죠. 모두에게 그런 것은 아니옵니다. 호패는 조세, 세금뿐만 아니라 부역, 노동력 증발까지도 짊어져야 하는 것. 즉 호패라고 하는 걸 이렇게 차고 다닌다고 하면은 이렇게 신분증을 갖고 다니면 신분증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세금도 때리고요. 부역도 끌고 가고요. 뭐 그렇게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모두에게 이게 다 좋은 건 아니라는 거지. 누가 차고 싶어. 세금 내야 되는데 누가 차고 싶어. 막는 돈 끌려가는데 나 같아도 조선시대 평민이었으면 나 같아도 안 차고 다녔을 거야 진짜로.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난 차고 다녔을 거예요. 그렇게 쳐다보지 마세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짊어져야 하는 것. 그러면서 뒤에 말이 이겁니다. 호패를 버리고 국경을 넘거나 스스로 거세하여 내시가 되기도 합니다. 스스로 거세를 한대요. 잠깐만. 호패부터 볼까요? 호패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자, 이렇게 생겼는데 호패는 얘들아 말 그대로 신분증입니다. 여기에 대한 얘기 살짝만 덧붙여 볼게요. 그냥 보기만 하세요. 상식입니다. 아니 왜 그래서 우리가 수능 한국사 할 때 내신도 마찬가지로 수능 한국사 할 때 호패법을 실시했다. 조선에 누구로 배워? 태종 이방원. 태종 때 배우잖아. 호패법. 그 얘기 볼까요? 호패는 원래 고려 말에 있었어요. 공양왕 때. 그래서 몽골의 제도였던 호패를 참작해서 요거를 참고해서 우리가 만든 거거든. 근데 중요한 거는 왜 만들었다고요? 16세 이상 남성에게 발급했고요. 오늘날의 신분증입니다. 그러면서 호구를 파악하죠. 그러니까 호구 잡혔다 그게 아니고 집호자, 입구자, 이 집에 몇 명 사는지 이런 거 파악하고 유민을 방지하고 즉 사람들이 도망가거나 떠돌아다니는 걸 방지하고
그런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세금 산출의 근거가 되며 부역 징발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죠? 이런 것들 때문에 만든 거래.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만들어졌다가 폐지했다, 만들었다, 폐지했다가 수도 없이 반복됩니다. 볼래요? 태조 때 폐지되었다가 세조 때 실시했다가 성종 때 폐지했다가 광해 때, 지금 광해잖아. 광해 때 실시했다가 바로 폐지해. 그리고 또 실시하고 또 폐지하고 또 수도 없이 반복입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호패를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부담스러운 겁니다. 국경을 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 호패를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아니 자꾸 세금 내라고 하잖아. 그래서 실제 조선시대 때 호패를 차고 다니는 사람이 인구의 2%인가 몇 프로도 안 된대요. 그럴 걸로 추정된답니다. 거의 쓸모없는 제도였다. 근데 이게 그랬다는 거지. 응? 이렇게 보시고 이게 호패입니다. 참고로 보시고요. 다시 돌아와서 다 좋은 거 아니요? 스스로 거세해서 내시가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주목되는 딱 주목하고 싶은 단어 하나 있잖아. 뭐야? 내시. 내시. 그래서 우리만 궁금한 게 아니야. 하선도 궁금했나 봐. 내시 얘기 듣자마자 뭐 거세한다는 얘기 듣자마자 손짓이 좀 그랬네. 거세. 짜증나. 생각만 해도 너무 힘든데. 아무튼 거세한다는 얘기 듣자마자 여기서 이제 오는 거죠. 와가지고 지 거시기를 이렇게 잘한단 말이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래. 야, 당연하지. 자기가 거세를 했잖아. 다음. 근데 상선, 근데 이쯤에 묻는 게 좀 난감하긴 한데. 하무나 없어서. 진짜로 없는 거예요. 없어. 물었더니, 한숨 쉬면서, 없사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뭐라고 물어봤다? 우리가 진짜 궁금해하는 거야. 봐봐, 생각해. 우리가 궁금하잖아. 여기까지 끊어볼까? 아니, 궁금하잖아.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측간에 화장실 가서는 서서 넣는 거요? 앉아서 넣는 거요? 얼마나 짜증났을까? 그러면서 이렇게 하고 장면을 넘어갑니다. 저도 그거 넘어갈게요. 자, 근데 내시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조금 궁금해할까봐 살짝만 저도 찾아보면 더 많이 알 수 있겠지만 그냥 알고 있는 정도까지만 얘기해 줄게요. 알고 있는 정도까지만. 이게 내시랑 환가는 달라요, 얘들아. 중국의 환관과 내시는 조금 다릅니다만 어쨌든 우리나라 내시라고 불렸으니까 이 내시 나왔잖아요. 내시만 살짝 얘기해 줄게. 조선 태조 시기에 세자였던 의안대군의 아내 현빈 유씨가 있었대. 현빈 유씨가 궁궐 내에 살고 있었을 거 아니야? 근데 궁궐 내에는 내시 이만과 사랑에 빠져가지고 바람을 핍니다. 아니 잠깐만. 내시랑 바람을 폈어요. 그래서 다 쫓겨나고 처형당하고 이때부터 거세한 사람들만 내시로 쓴 겁니다. 그 전까지는 말표를 어떻게 해야 돼? 거세하지 않아도 내시가 될 수 있기는 했어. 응?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사랑도 나눌 수 있는 거지. 바람도 피고. 그리고 내시라고 하면 되게 뭔가 우리가 예춘아 부르셨습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죠. 남성 호르몬이 없을 것 같고. 근데 내시의 조건이 뭐냐면 힘이 세야 돼요. 왜냐면 내시는 왕의 측근으로서 왕을 보필해야 되잖아. 최측근이고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에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서 왕을 지킬 만한 군사력도 있어야 돼요. 꽤나 힘이 세고요. 굉장히 남성답습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사랑에 빠졌지. 그런 사람이야. 근데 이 사건 이후에 이제 거세를 하잖아요. 근데 거세를 하는데 봐봐. 중국의 환관과 다릅니다. 잘 보세요. 중국의 환관은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돼? 이거 빨리 19금 딱지 붙여주세요. 19금. 됐어? 자, 그래서 중국의 환관은 싹 다 자릅니다. 이거 어떻게 말해? 이거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것만 얘기할게. 싹 다 잘라요. 다. 그러니까 없어. 근데 우리나라 내시는 두 개만 잘라요. 고함만 자릅니다. 뭐 괜찮아, 그지? 다 컸으니까. 고함만 잘라요. 근데 환관은 다 자르고요. 우리나라 내시는 고함만 자릅니다. 신기한 거 말해줄까? 고함만 잘랐기 때문에 쉬야는 서서 할 수 있어요. 진짜로. 고함만 잘랐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떤 성적 활동 이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진짜로. 그렇게 찾아보세요. 제가 알기론 그렇습니다. 더 신기한 거 말해줘? 그러면 궁궐내에 들어온 그 내시들은 스스로 거세를 하거나 이렇게 자르잖아요. 그럼 자르게 되면은 두 개가 나올 거 아니야. 이렇게 동그란 게. 그거를 보관합니다. 진짜로. 그리고 환관이 궁궐 밖을 나가거나 그때 쥐어줘요. 또는 죽잖아. 죽으면 그
그 잘랐던 그 고환을 같이 묻어줘야 돼. 그래야 이제 이 사람이 온전하게 다른 세상으로 갈 수 있다고 믿었던 그런 게 있답니다. 거짓말 같지만 진짜로. 그래서 약물단지라고 있어요. 이거 누가 갖고 있게? 궁궐대에 있는 상선. 아까 봤죠? 조내관. 상선이 약물단지라고 해서 이걸 딱 갖고 있어. 뭐게? 약물단지. 두 개를 이렇게 같이 이렇게 보관하는 거야. 그 잘라서 말려가지고 있는 그 두 개의 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고 얘가 나가거나 죽었잖아. 같이 묻어주거나 보내는 겁니다. 실제 그렇게 보관했답니다. 신기하죠? 어쨌든 이게 내가 그거 잘하니! 자, 이렇게 보시고 아, 이거 제가 대웅전 할 때 한번 보여드렸죠. 고자란이 대웅전에 나옵니다. 아무튼 자, 이렇게 이제 상선이랑 얘기를 하다가 공부를 한 거지. 공부를 한 거예요. 아, 호패법은 이런 거구나. 그만 웃고 돌아와 이제. 그만 웃고 돌아와. 그래서 호패법 이런 거구나. 대등법 이런 거구나.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도승지, 즉 허균을 찾아갑니다. 물론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도승지라고 허균은 도승지가 된 적이 없어요. 그냥 승지까지 올라갑니다. 어쨌든 자, 도승지 하나만 물읍시다. 내 어제 밤새 공부했는데 말이오. 대동법이라는 것이 참으로 좋은 법 같소. 아니 근데 이 좋은 것은 어찌 1년도 시행치 않고 이게 폐지한단 말이오. 막 신나서 와. 공부하니까 막 뭘가 알겠는 거야. 와가지고 아니 어찌 이렇게 좋은 법을 1년만 시행하고 폐지했단 말이오. 아니 말씀 좀 해보시오. 아니 내 공부를 했다니까. 대동법 이렇게 좋은 건데 왜 그리 폐지했소? 물어보니 눈치를 봅니다. 보다가 그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옵니다. 그저 정치일 뿐. 아, 이게 참 안타깝죠. 옳은 거를 행하면 좋을 것을 정치는 그렇지 않다는 걸 지금 이렇게 애들로서 얘기하는 거야. 정치일 뿐. 그랬더니 아니 그러니까 나한테 좀 설명을 해주시오. 딱 눈치 보다가 뭐라고 하니. 보는 눈이 많사옵니다. 얼른 돌아가십시오. 그래서 이제 쓰려 물러납니다. 잠깐만요. 보는 눈이 많다고요? 다시 말해보세요. 뭐라고요? 웅플릭스를 보는 눈이 많사옵니다. 얼른 돌아가십시오. 돌아갈게요. 갑니다.